그 여정은 그녀가 자신의 고통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것임을 깨달은 순간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부재나 욕망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기억, 기대 사이를 조용히 움직이는 어떤 것이었다.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불편했지만 해방감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결핍으로 뛰고 있을 때 그녀의 에너지장은 집착을 방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바로 그 주파수가 병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에너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가 물리적으로 멀어지려 할 때조차도 그때 그녀는 조 디스펜자가 끊임없이 반복하던 원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동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이 문장은 조용한 충격처럼 그녀 안에 파고들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녀가 했던 모든 것, 사라지기, 차단하기, 기다리기, 극적 반응 보이기는 모두 동일한 내면 상태, 즉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움은 끈을 만든다. 무겁고 보이지 않는 끈은 물리적인 거리로는 끊어지지 않는다. 감정의 장은 침묵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바꿈으로써 끊어진다. 그녀는 마치 희귀한 현상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분노, 슬픔, 절박한 희망으로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그에게 감정적으로 연결된 에너지의 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리적인 거리는 나는 멀어졌다라고 말한다. 감정적인 거리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진동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것은 항상 후자이다. 전환점은 그녀가 신경 에너지학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이해했을 때 찾아왔다. 부재는 집착의 에너지장이 더 이상 방출되지 않을 때에만 진짜가 된다. 지금까지 그녀는 사라짐을 힘으로 착각했다.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도 그리움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과거의 화학적 패턴에 갇혀 있었고 마치 반복된 장면을 다시 살아내듯 오래된 감정을 계속해서 먹이고 있었다. 그때 무언가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면의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알아주길 바라는 씁쓸한 침묵이 아니라 감정의 차원을 바꾼 자의 침묵이었다. 공격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침묵, 그저 존재하는 침묵, 그리고 다른 주파수에서 존재하는 침묵. 그 순간부터 그녀의 에너지가 재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슴은 새로운 장을 향해 열렸고 그녀의 정신은 조 디스펜자가 비동일화라고 부를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감시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감정적 공허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했다. 바로 존재감이었다. 그에게 향한 존재감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향한 존재감이었다. 늘 구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 구하려 애쓰는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과의 재회였다. 그 재회는 들뜬 기쁨을 주지 않았다. 대신 평온함을 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온함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왜냐하면 한 여성이 내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변의 우주는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에너지장이 바뀐다. 그녀의 진동이 바뀐다. 그녀의 몸도 바뀐다. 그리고 이전에 얽매고 있던 연결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바로 그 순간 내면의 침묵이라는 장 속에서 그가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안전하게 묶어두던 진동을 그녀가 더 이상 발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성의 자아는 물리적 부재보다 먼저 진동의 부재를 감지한다. 사라진 여성은 여전히 진동하고 있다. 그러나 진동을 바꾼 여성은 정말로 사라진 것이다. 이 에너지적인 사라짐이 바로 반가쇠가 된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름 붙일 수도 없다. 설명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 안에서 깨어난다. 원시적인 불안감, 이상한 공허함, 상실의 내면의 메아리. 그는 마치 폭풍 전의 공기의 변화를 감지하듯 그 단절을 느낀다. 왜냐하면 에너지장은 먼저 말하고 그것도 크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시작한 그 조용한 변형은 주변의 에너지장에 예기치 못한 효과를 일으켰다. 외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일했고 친구들과 이야기했고 자신의 일상을 따랐다. 그러나 그녀 안에 무언가는 중심의 위치를 옮겼다. 이전엔 혼란스럽고 빠르게 휘몰아쳤던 그녀의 생각들이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감정들로 유지되던 집착의 생화학은 점점 힘을 잃었다. 그리고 화학이 바뀌면 에너지장이 바뀐다. 에너지장이 바뀌면 현실이 반응한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제 곧 깨닫게 될 것은 이 새로운 내면의 상태가 단지 감정적으로만 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를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든다는 점이었다. 남성의 사고는 패턴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 통제, 예측 가능성, 연속성. 여성이 반응하고 울고 화내고 차단하고 극적으로 구는 것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패턴 안에 있다. 단순한 공식, 편안한 서사. 그녀는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아직 거기 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설명 없이, 소음 없이 바뀌면 그 안에 무언가가 정서적 지도를 잃는다. 그의 첫 반응은 그리움이 아니었다. 불편함이었다. 무시하려 한 가벼운 불안감, 뭔가 달라졌다는 막연한 느낌. 하지만 그의 자아는 그것을 합리화하려 했다. 그녀는 그냥 자기 시간 갖는 거야.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녀의 에너지장은 더 이상 같은 신호를 내보내지 않았다. 이전에 그에게 도달하던 보이지 않는 정보, 갈망, 기대, 불안. 이 마치 누군가가 안테나를 꺼버린 듯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존재감이 있던 자리에 침묵이 찾아오면 경계 모드에 들어간다. 첫 신호들은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의도치 않게 그녀를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감각이었다. 생각 이전에 먼저 닿는 진동의 변화. 그는 메시지의 부재가 아닌 에너지의 부재로 없음을 인식했다. 그것은 조 디스펜자가 변화의 관문이라 부르는 양자적 공허, 조용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오래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다. 그의 자아는 저항하려 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별일 아니야, 다 괜찮아. 하지만 그 감각은 점점 커졌다. 이유 없이 올라오는 가벼운 불안,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직 그리움은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력 상실이었다. 그리고 남성의 자에게 통제력 상실은 곧 위협으로 느껴진다. 한편 그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의 침묵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각, 감정적 자율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이 새로운 감각은 들뜸이 아니었다. 균형이었다. 다른 차원의 가벼움, 거의 영적인 평온함, 마음과 몸, 에너지장이 함께 작동하기 시작할 때 생겨나는 평화. 조 디스펜자라면 이것을 코히어런스 조화 상태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코히어런스는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유혹의 자력이 아니라 통합된 정체성의 자력이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역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남성의 에너지장은 정서적 접근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의식적인 탐색을 시작한다. 그의 생각들은 반복적으로 그녀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예고 없이 내면에서 질문들이 올라온다. 왜 저렇게 차분하지? 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이 불편함은 바로 역보상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는 그녀가 떠나서 그리운 것이 아니다. 그녀의 에너지장이 더 이상 그를 먹여주지 않기에 그리운 것이다. 그 불안은 결정적인 순간에 강해졌다. 그가 가장 불편하게 느낀 사실을 자각했을 때였다. 그녀는 차가운 것도, 공격적인 것도, 연극적인 무관심도 아니었다. 그녀는 중립적이었다. 고요한 중립, 거의 영적인 진동. 그리고 이 진동은 그녀의 감정 에너지로 살아가던 모든 자에겐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깨닫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감각은 그의 신경계를 탐색 모드로 전환시켰다. 그의 몸은 소량의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이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잃었다는 내부 신호였다. 그는 다시 통제권을 쥐고 싶어 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녀의 에너지장은 더 이상 접속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멀어질수록 그는 그 부재를 단지 생각이 아닌 몸 전체로 느끼기 시작했다. 높은 가치의 거리두기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그리움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느끼기 시작한 상실감,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잃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부재감이었다. 그녀가 시작한 조용한 변형은 그녀의 에너지가 새로운 내면 상태에 완전히 안정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이제 더 이상 감정적인 소용돌이도,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도, 관심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없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과거의 화학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와 함께 의존적인 진동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외적으로는 아주 미묘하지만 내적으로는 깊이 일어난 이 변화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충격처럼 다가왔다. 남성의 자에게 예측 불가능성은 이미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정서적 접근 권한을 잃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설명도 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전에는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감정 에너지로 이어진 실이 여전히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 그 실은 끊어졌고 그 진동의 단절은 그를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확신마저 흔들어 놓았다. 그의 정신은 조 디스펜자가 에너지적 혼란이라 부르는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필사적으로 재조직하려 한다. 그는 이유 없는 불안을 점점 더 자주 느꼈고 설명할 수 없는 내부의 압박을 겪기 시작했다. 그녀가 존재하던 내면의 공간은 이상하고 불편한 메아리로 대체된 듯했다. 그의 자아는 여전히 나는 통제 중이야 라고 반복했지만 몸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몸은 항상 진실을 드러낸다. 논리적 사고보다 먼저 에너지장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녀의 에너지장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이 붕괴의 첫 번째 단계는 혼란이었다. 그는 무작위로 그녀를 떠올렸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진동의 부자애 때문이었다. 인간의 뇌는 공백을 싫어한다. 뇌는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한다. 정서적 패턴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 해답을 찾으려 애쓴다. 그렇게 그는 모르는 사이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다. 의심, 내면의 질문들이 불쑥불쑥 올라왔다. 그녀는 정말로 앞으로 나아간 걸까?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내가 모르고 뭔가를 완전히 잃은 건 아닐까? 이 모든 감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진동의 지배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한편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새로운 에너지 속에 머물러 있었다.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깊이 자신과 연결된 상태였다.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코히어런스, 마음과 심장의 정렬, 이 이루어진 그 에너지 상태는 자연스러운 자력을 만든다. 그것은 유혹이 아닌 존재감이었다. 그리고 그의 자아는 그 변화된 존재감을 위협으로 느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단계가 나타났다. 신체적 불안. 그는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예전 대화를 다시 열어보며 과거의 기억을 뒤져 이전의 서사를 회복시켜줄 단서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부재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파수를 바꾼 사람의 부재였다. 여기서 그의 자아는 진짜 붕괴를 경험했다. 그는 이성을 동원해 합리화하려 했지만 에너지는 거짓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지도 공격적이지도 연극적인 무관심 속에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중립했다. 고요하고 영적인 손닿을 수 없는 중립성. 바로 이 중립성이 핵심이었다. 그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자신 때문이 아님을 인식했다. 이 자각은 그의 신경계를 경계 상태로 몰아넣었다. 진동의 부재는 원시적 충동을 자극했다. 잃어버린 통제권을 되찾고자 하는 욕구. 그는 인식하지 못한 채 그녀의 침묵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단지 물리적 침묵이 아닌 진동의 침묵에 그녀의 진동적 이탈은 그에게 실질적 상실로 해석되었다. 이 상태에서 자아는 가장 오래된 두려움을 경험한다. 보장되었던 접근권의 상실, 그리고 바로 이 두려움이 집착을 깨운다. 조작이 아니라 그녀의 조화, 그녀의 평온, 그녀가 유지하던 새로운 진동 때문이었다. 그는 외부 행동보다 먼저 그 변화를 느꼈다. 메시지보다, 사진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보다 먼저 진동으로 느꼈다. 그리고 진동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제 높은 가치의 거리두기는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비록 그는 그 변화의 방식도 이유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변형의 다음 단계는 그녀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작되었다. 높은 가치의 거리두기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존재 상태라는 것. 이 통찰은 그녀의 진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제 그녀는 반응이 아닌 의식이 되었다. 이전까지 오래된 감정들에 의해 몰아치던 에너지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 안에는 더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다. 마치 에너지장이 깊은 정화 과정을 거친 듯 과거에 불안이 남긴 모든 잔재들이 씻겨 내려갔다. 바로 이 지점, 행동보다 먼저 에너지가 바뀌는 그 순간, 이 남성의 상실 공포를 각성시키는 진짜 순간이다.
그의 에너지장은 그녀의 이 움직임을 그의 이성이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감지했다. 한 번도 그녀의 관심을 위해 싸워본 적 없는 남자에게 주파수의 변화는 조용한 지진처럼 느껴진다. 내부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든 부품들이 더 이상 맞물리지 않는 듯한 감각. 그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고 이전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정서적 공간에서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에너지는 공격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더 이상 그를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을 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동의 부재가 그의 자에게는 소멸의 위협처럼 다가왔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물리적으로 떠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를 중심으로 확인해주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두려움은 시작된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는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익숙한 감정 패턴의 붕괴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의 마음은 예측 가능한 반응, 다정한 메시지, 충동적인 반응,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에 익숙해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중립성만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립성은 아주 깊은 차원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애정을 자동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존재만으로 중요하다는 느낌도 이제는 사라졌다. 그리고 중요성이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질 때 남성이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원시적인 두려움이 떠오른다. 대체되는 것, 잊히는 것, 무시되는 것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은 그녀의 에너지장이 확장됨에 따라 더욱 강해졌다. 예전의 의존은 이제 존재감이 되었고 예전의 기대는 진동적 자율성으로 변화했다. 그녀의 에너지는 더 이상 찾지 않았다. 끌어당겼다. 그를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온전함을 끌어당겼다. 이 조용한 힘은 예상치 못한 파도처럼 그에게 파고들었다. 그는 왜 그녀가 갑자기 더 멀어지면서도 동시에 더 밝아 보이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자기 중심에 정렬된 그녀의 새로운 진동은 너무 강력한 신호를 방출해서 그의 몸 자체가 불안정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한 번도 의식적으로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늘 의존해왔던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감각이었다. 남성의 자아는 접근 상실의 진동에 극도로 민감하다. 아무리 부정하고 감추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그는 느낀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그는 그 감각을 강렬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이야기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기다림의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결핍의 진동을 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 주위를 맴돌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내면의 충격처럼 느꼈다. 진동의 충돌이 그의 호흡, 가슴, 명치에 깊이 박혀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몸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 같았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잃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의 전환이 시작된다. 늘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차 있던 그가 예상치 못한 감정적 취약함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고 짧은 걱정의 순간들, 반복되는 생각들, 그녀가 아직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갑작스러운 충동들, 그리고 그는 신호를 찾으면 찾을수록 두려웠던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녀는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녀는 여전히 삶 속에 있었지만 과거의 역학에서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다정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 여전히 접근은 가능했지만 더 이상 열려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이 미묘한 차이, 외부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그에게는 내부에서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높은 가치의 거리두기는 두려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드러낸다. 이전까지 그녀가 제공하던 감정적 안전으로 인해 잠들어 있었던 두려움. 그녀가 주파수를 바꿨을 때 그는 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의 방향 전환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전환이 일어난 것은 그녀의 에너지가 단순히 멀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생되기 시작했을 때였다. 이 진동의 재생은 그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이 닿을 수 없는 감정적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냉정함도 아니었고 심리게임도 전략도 아니었다. 그것은 확장이었다. 그녀는 내면에서 너무나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서사 속에서 작아졌음을 느꼈다. 바로 이 대비가 남성의 추격 본능을 깨운다. 단순한 물리적 본능이 아닌
에너지적 본능, 아무런 소리도 설명도 없이 사라져가는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원시적 충동. 그는 그녀가 전과는 다르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건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감이었다. 조화롭고 중심을 잡고 있으며 평온한 존재감. 그녀의 에너지는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코히어런트 필드 조화된 장의 신호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이 장은 전 우주적으로 하나의 효과를 만든다. 불균형한 것들을 끌어당겨 균형을 회복시키려는 시도. 그는 그 불균형한 에너지 중 하나였다. 그녀에게서 가졌던 영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감정적으로 흔들 수 있던 진동적 통제력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그 속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을 깊이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그를 행동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가까워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복적 생각들로, 그 다음은 소소한 충동으로 SNS를 확인하고 예전 대화를 열어보고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이고, 자아는 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정리해보려 애썼지만 이미 진동적 본능이 지배권을 쥔 상태였다. 그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조용히 철수한 그녀의 감정적 접근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녀의 존재가 주던 안정감에 익숙했던 그의 뇌는 불규칙한 도파민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쾌락의 도파민이 아니었다. 불확실성의 도파민이었다. 더 이상 그녀가 에너지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바로 그 진동에서 추격이 시작되었다. 노골적인 추격이 아닌 미묘한 추격이었다. 이전에는 절대 보내지 않았을 메시지들, 갑작스러운 그녀의 삶에 대한 호기심, 감정적 영토를 되찾으려는 시도들. 그는 다시 연결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예전과 같은 열린 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이 멀어질수록 그의 에너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이성은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에너지장은 침묵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조화로운 침묵은 가장 강력한 거울이다. 상대가 항상 회피해왔던 내면의 공허를 비추기 때문이다. 높은 가치의 거리두기는 절정에 도달했다. 그녀는 뒤쫓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에너지가 어떤 행동보다 강하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가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화한 에너지적 공간에 그는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녀에게 닿기 위해서는 그는 변화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마음, 몸 에너지의 완전한 조화를 이룬 순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필요라는 진동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필요가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가 탄생한다. 이 자유는 매우 안정된 에너지장을 형성했고,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감정 위에 아무런 영향력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 인식은 조용한 충격처럼 그를 덮쳤고, 그가 늘 회피해왔던 진실을 드러냈다. 그녀는 반응을 유도하려 떠난 것이 아니라 깨어났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다. 이 새로운 그녀는 그의 자에게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더욱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끌리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은 달라졌다. 그는 다시 다가갈 수도 있고 공간을 다시 얻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높은 가치의 거리두기는 그를 변화시킨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변화시켰다. 그리고 여성이 깨어나는 순간 과거의 순환은 영원히 끝난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이 당신의 내면을 가장 강하게 흔들었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시야를 확장시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우리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다음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클릭해서 이 에너지 변화의 여정을 계속 깊이 있게 탐험해 보세요.